안녕하세요. 오늘은 SCHD 업데이트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이 ETF가 약 3년 전에 저희 채널에서 처음 분석한 이후 정확히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장단점 평가는 여전히 유효한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SCHD의 최신 상황 점검을 위해서 여기 왼쪽에 보이는 5가지 기본 정보들을 쭉 체크해 봤는데요. 운용사는 역시나 찰스 슈와브로 동일하고 추종 인덱스도 기존과 동일한 다우존스 US 디비덴드 100 인덱스입니다. 다만 같은 인덱스라도 이 투자 알고리즘에 변화가 생길 때도 있기 때문에 하나씩 꼼꼼히 체크를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공시 방법만 아주 조금 바뀌었고 핵심적인 투자 알고리즘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복습 차원에서 SCHD의 정확한 투자 알고리즘을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리츠를 제외한 상장 주식들 중에서 최소 10년 연속 배당금을 지급했으며 시가총액 5억 달러 이상의 기업들 중에 거래량이 충분한 주식들을 1차로 걸러냅니다. 그 다음 2단계에서 각 회사들의 예상 배당 수익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나열한 다음 상위 50%만 후보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3단계로 넘어가서 몇 가지 펀더멘탈 지표들이 추가되는데요. 먼저 자유현금 흐름 대비 총 차입금 지표를 써서 기업의 채무 부담도를 측정합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로 재무 리스크가 높은 회사를 피하는 거고, 그 다음으로 각 회사의 ROE를 계산해서 주주들에게 얼마나 높은 수익성을 제공하는 기업인지 고려합니다. 그 다음 IAD, 즉 현재 주가 기준으로 예상되는 향후 1년간의 배당 수익률을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과거 5년간의 실제 한 주당 배당금의 성장률까지 고려합니다. 배당 성장 ETF답게 배당을 많이 주고 또 배당 성장이 탄탄한 주식에 가산점을 주는 것이죠. 이후 네 번째 단계에서는 여태 본 각 조건에 동일한 가중치 25%를 반영해서 각 회사의 최종 랭킹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에서 가장 랭킹이 높은 것부터 100위까지를 벤치마크 인덱스에 포함시키고 이들의 시가총액과 어느 정도 비중, 섹터 제한을 두면서 최종 가중치를 산정합니다. 이후에는 매분기 가중치를 조정하고 매년 성장된 기업을 검토하면서 편익 종목을 관리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SCHD는 펀더멘탈에 집중하는 전략이며 장기간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을 증가시키는데 무게를 두고 운용됩니다. 3년 전 영상에서 이러한 군더더기 없는 중요한 지표에만 집중하는 게 SCHD의 장점이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럼 이제 나머지 기본 사항들을 마저 점검하면 수수료는 3년 전에 0.06%로 매우 낮았었는데 이건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기본 정보가 과거와 동일했지만 유일하게 운용 규모에서 3년 전과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3년 전에 27빌리언, 한화로는 36조 원 정도였던 운용 규모가 현재 56빌리언, 한화 76조 원 가량으로 2배 이상 급성장한 것이죠. 여기 월별 운용자금 유입을 보면 2023년 초반까지 빠른 유입이 있었고, 다만 최근 1년은 이 유입이 조금 더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니 SCHD의 운용사 찰스 슈왑 자체도 운용 규모가 현재 1,400조 원을 넘겼는데 이는 3년 전에 비해 약 2배가량 성장한 겁니다. 한마디로 SCHD는 운용사 규모 성장과 함께 커진 건데요. 사실 펀드 규모가 너무 커지는 건 투자자들에겐 부정적인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펀드 규모가 너무 작으면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규모가 너무 커지면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다만 SCHD는 애초에 미국 대기업 100개에만 투자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현재 투자하는 기업들의 가중평균 시가총액이 166조 원으로 굉장히 큰 편입니다. 때문에 이 ETF의 대략적인 지분율이 0.5%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큰 문제는 아닌 거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 ETF의 규모가 지금부터 2배 이상 더 커진다면 이 규모 자체도 수익률에 제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더 체크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지금부터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본격적인 분석들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SCHD가 투자하는 종목이 3년 전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걸 집중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섹터 비중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여기 오른쪽에 에너지 사업의 투자 비중이 기존 2% 미만에서 13% 이상까지 급증한 것입니다. 에너지 섹터의 큰 상승폭은 코로나 기간 50에서 60달러 정도였던 원유 가격이 최근 7, 80달러대로 안착되면서 각종 에너지 회사들의 ROE가 증가했고 차입금은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 회사들의 배당금도 증가했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이 투자 알고리즘이 작동하면서 해당 섹터의 투자 비중을 늘린 겁니다. 그 다음 헬스케어 섹터는 12에서 15%로, 경기 소비재는 6에서 9%로 증가한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번엔 투자 비중이 줄어든 섹터를 보면 기존 22%였던 금융 섹터 투자 비중이 17%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큰 비중 하락은 IT 섹터가 기존 21에서 9%로 떨어진 건데요. 이런 IT의 비중 하락은 상위 투자 종목을 보면서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SCHD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종목이 바로 브로드컴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주식시장에 부는 AI, 인공지능 투자 열기에 힘입어 IT, 특히 반도체 주가가 많이 상승했고 브로드컴도 여기 보이듯 최근 3년 새 주가가 급증했습니다. 앞서 본 대로 SCHD의 투자 알고리즘에는 해당 주식이 고평가 구간인지를 체크하는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상승한 브로드컴은 포트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또 다른 IT 회사 IBM 역시 2021년 포트에는 상위 10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최근 주가 상승과 함께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렇듯 최근 IT 회사들의 주가가 상승하며 SCHD가 이를 매도한 거고 현재 포트에서 IT 비중이 하락하게 된 거죠. 하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예외는 현재 기준의 SC 포트 비중 1위를 차지하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인데요. 이 회사도 매우 우량한 반도체 IT 회사이긴 하지만 아날로그 반도체에 집중하기 때문에 최근 AI 붐에 수혜를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듯 이 회사의 최근 3년 주가는 매우 저조한데요. 하지만 배당금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량 배당 성장주로는 여전히 좋은 주식으로 보여주고 SCHD가 현재 1위 종목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상위 종목 리스트에는 코카콜라, 펩시, 화이자 등 우량 배당주들이 3년과 같이 그대로 대거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SCHD의 최근 몇 년간의 성적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가는 최근 3년간 다소 실망스러웠는데요. 70에서 80달러 구간을 횡보하는 지지부진한 트렌드를 보였습니다. 이전 분석 때만 해도 과거 10년간 연평균 약 12%씩 주가가 상승한 것에 비해 최근 성적은 매우 초라한 건데요. 같은 기간 S&P 500도 큰 트렌드에서는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최근 AI 붐에 힘입어 이 박스권을 벗어나는 상승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SCHD의 배당금은 어땠을까요? 여기 10년 이상의 분기 배당 추이에 보이듯 이 ETF는 출시 이래로 지속적으로 배당을 상승시키고 있고 다행히 최근에도 이 추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주당 연간 배당금으로 정확히 계산해보면 3년 전 2.25달러였던 배당금이 현재 2.67달러로 약 19% 상승했는데요. 저조했던 주가에 실망했던 투자자에게는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고 SCHD도 배당 성장 ETF로서의 어느 정도의 자존심은 지킨 걸로 보입니다. 만약 연초에 SCHD를 취득했다고 가정하면 배당 수익률은 매년 3%대인데요. 이 추이는 최근 3년 새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배당 성장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상당히 빨랐던 배당 성장률이 최근에는 한 자릿수를 기록하며 조금 더뎌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10년 정도의 긴 기간 평균으로는 여전히 10%대 배당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SCHD의 재무지표를 보겠는데요. 먼저 배당금의 원천을 보면 ETF의 넷 인베스트먼트 인컴, 순투자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트렌드를 보였습니다. 이는 여기 보라색으로 보이는 배당금보다 더 큰 규모로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즉, 배당금의 원천에 원금 반환, ROC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겐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대표적인 거래 배수들을 통해 고평가 여부를 보겠는데요. 2021년 기준 SCHD는 26배에 거래되고 있었고 3년 후인 현재는 이게 16배로 낮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SCHD의 PE 배수가 낮아진 게 앞서 본 주가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과거 고평가가 일부 해소되었기 때문에 지금 SCHD의 가격을 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번엔 SCHD의 현재 거래 배수를 S&P 500과 비교해 보겠는데요. SCHD는 옆에서 본 대로 16배에 거래되고 있고 S&P 500은 약 27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지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부 빅테크 기업들의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걸로 보여지고요. PBR 배수로 봐도 SCHD가 더 낮은 가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래 배수가 절대적인 투자 판단이 될 수는 없지만 수많은 기업에 투자하는 ETF에 현재 가치평가 상황을 점검하는 데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나리오 분석으로 넘어가겠는데요. 과거 분석을 그대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여태 확인한 최신 상황, 예컨대 최근 정체되고 있는 주가 추이와 3년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하는 배당 성장률 같은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서 기존보다는 더 보수적인 계산을 해봤습니다. 먼저 불 케이스에서는 3년 전과 동일한 12%의 높은 배당 성장률을 설정했지만 베이스와 베어에서는 이전보다 감소한 9와 7%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향후 한 주당 배당금 추이는 여기 그래프와 같고요. 이걸 기반으로 미래 배당 수익률을 예측해보면
현재 3.5%의 배당 수익률이 베이스 시나리오에서 3년 뒤에 4.5%, 5년 뒤에 5.4, 그리고 10년 뒤에는 8.3%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나옵니다. 가장 긍정적 시나리오에서는 10년 후에 10.4%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 그래프에는 방금 본 분석 결과를 보라색으로, 그리고 3년 전 값을 노란색으로 넣어봤는데요. 미래 기대치를 더 낮췄는데 오히려 현재 SCHD의 기대 배당 수익률이 더 올라갔습니다. 이 원인은 3년 전에 이 ETF에 처음 투자할 때 배당 수익률이 현재 3.5%보다도 더 낮은 3%에 겨우 턱걸이를 걸쳤기 때문인데요. 앞서 본 거래 배수도 그렇고 역시나 펀더멘탈 투자에서는 처음 살 때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단점을 정리해 보겠는데요. 재밌는 건 여기 보이는 3년 전에 정리한 장단점이 현재 거의 동일한 상태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단점 1번으로 봤었던 당장의 낮은 배당 수익률은 현재는 3.5%로 조금 더 개선됐다고도 할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미국 기준금리가 5.5%까지 치솟았기 때문에 이건 현재 매크로 상황에선 오히려 더 큰 단점이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 상황을 설명드리면, 저는 현재 ETF에는 투자하고 있지 않은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미국 국채에만 투자해도 당장 5.5% 배당 수익률을 받을 수 있고, 다른 고배당 채권 투자를 해서 10% 넘는 배당 수익률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타이밍에 이 ETF에 투자해서 이렇게 배당이 성장하기를 10년 동안 기다릴 인센티브가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워낙 알고리즘도 좋고 우량한 기업들에 잘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향후 이 ETF를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SCHD 관련 가장 중요한 최근 몇 년간의 변화는 국내판 SCH들의 출시 및 활성화라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이 국내판이라는 단어는 편의상 이렇게 표현한 거고, 실제로는 SCHD와 동일한 벤치마크 인덱스를 따르는 국내 상장 ETF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내 운용사들의 수수료 경쟁까지 붙으면서 이 ETF들의 수수료가 매우 저렴해진 건 바람직한 소식인데요. 특히 ETF들은 여러분의 퇴직연금에서 투자가 가능하다는 매우 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특히나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상품이 매우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수수료가 저렴한 이런 복제품들이 생긴 건 반가운 소식이라 생각됩니다. 저희 채널에선 한동안 뜸했던 배당 ETF 분석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3년 전 인기가 많았던 배당 ETF들을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결과를 점검해 볼 건데요. 3년 전에 분석하면서 내렸던 평가가 실제로 얼마나 정확했는지 점수도 매겨볼 거기 때문에 흥미로운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분석을 보고 싶은 배당 ETF들이 있다면 영상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항상 그렇듯 오늘도 분석 자료를 공유드린 거지 매수 매도 추천을 드린 건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SCHD와 리얼티 인컴, 가장 인기 많은 배당 투자 종목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배당 투자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추가 정보 및 구독자 할인 혜택 등은 영상 아래에 홈페이지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배당 ETF 분석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